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번 주가 시작된 지 2거래일이 지나고 딱 중간점인 수요일 밤을 저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뭔가 조금 당황스럽거나 위축되시지는 않으셨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해답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주식 승천으로 해답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이 환절기에 상당히 이제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또는 좀 위축되어 있는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몸살 기운이 있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있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 극약 처방을 한다라고 하죠.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 기운을 들어야 될 때가 있지만 사실 그 부분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이 건강을 해친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역할도 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몸살 기운이나 몸살에 이게 또 고춧가루에 소주 한 잔 이건 아니고요. 네, 이 몸살을 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채 중에서 파, 콩나물 등을 많이 섭취를 하시면 좋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저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통통한 그 떡볶이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길에서 호빵을 보면, 찐빵을 보면 뭔가 하나를 좀 사먹고 집에를 가고 싶은 것처럼 현재 우리가 오뎅이나 자판 쪽에서 떡볶이를 먹고 싶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분식이 생각나는 이 야심한 밤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장이 조금 많이 위축됐다면 그 분식거리, 간식거리 배를 채우는 것처럼 주식 승천에서 주식시장의 해답을 찾아보시는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위축되었던 마음가짐을 저희가 치유를 해드리는 그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장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현재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은 계속 양호해졌지만 기관들 좀 아쉽습니다. 기관들의 양시장 쪽에 압박 카드가 나오면서 20.37포인트 하락 마감한 최근 대비해서 2035.75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상당히 시가총액 상위권들이 위축되어 있었고요.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압박 카드의 매도 압박, 즉 시장가 매도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되면서요. 6.51포인트 하락 마감한 525.38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환율 개입하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최하단 부분까지 이제 근접하는 모습인데요. 금일장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대비해서 환율 시장 원달러 추이 자체가 상당히 더 부정적으로 시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원 하락 마감한 1055.8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파생시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자, 오전에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외국인과 투신의 강도 잘 봐야 된다. 매도 강도가 증가가 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전략이 좀 나왔었는데요. 자, 그래서 했나요? 일단 그 부분이 마감 쪽에서 포지션이 외국인 쪽에서 매수 전환됐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주쌤의 선물왕 오전 오후가 되죠. 오늘 아마 수익 한번 두둑하게 잘 챙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략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주식 승천 멘토분들, 시장의 분위기를 그냥 빠르게 좀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조금 일부에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주쌤이 확인하러 갑니다. 우리 멘토들의 성적표 확인해 볼까요? 네, 저희가 운용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가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속에 저가 편입이 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RF텍이 10%의 상승률을 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금일장 시장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증권이 3.65% 상승 마감하면서 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삼성중공업 벽산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벽산이 11%의 수익률을 당당히 기록하면서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 승천주가 있네요. 이상로 멘토 내일 장중에 편입을 시도합니다. 애경유화겠고요. 매수가 68,8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하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65,000원과 57,500원으로 편입을 시도합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P&E 솔루션과 원익 IPS 성우하이텍이 있는데요. P&E 솔루션이 손절가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매도 처리, 손절 처리가 되었고요.
하락세 지속으로 손절 처리가 되었고 성우하이텍이 마이너스 1%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머지 원익IPS와 성우하이텍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풍산까지 현재 5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저의 운영 원칙상 최대는 5종목입니다. 제일객이 0.3% 상승 마감하는 모습 속에서 전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림홀딩스가 12%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탄력 둔화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탄력 둔화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장에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하림홀딩스가 오늘 또다시 3%의 강한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시장과는 다른 판이한 모습 보면서 나머지 종목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 1위를 당당하게 달리고 있는 포트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한솔 홈데코를 비롯한 화승 RNA까지 오늘장에서 시장을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은 포트인 것 같습니다. 한솔 홈데코가 1.15% 상승 마감하였고요. 4종목 모두 다 강력 믿고 가보자 예각이다 라고 하시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전일 우리 신사의 품격에 나오셨던 김용준 멘토입니다. 상보,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이라이콘과 진성TEC가 현재 들어왔는데요. 진성TEC가 1.6%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포트 종목군들이 조금 시장의 영향력을 피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좀 약 손실 구간에 있지만 믿고 가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문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산중공업, 웅진케미칼,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이 들어와 있는데요. 금일장 삼성물산이 그래도 강보합 부분 1%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가장 특징이었습니다.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정동원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하전공이 재편입 시도가 되면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매수가는 7,750원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익률을 0.6%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인하전공 역시도 오늘장을 조금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두코 멘토는 첫 번째 시도했던 LG패션이 정확하게 차익 실현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오늘장의 미디어플렉스가 이제 들어와 있는 모습에서 4%의 급락을 좀 맞았습니다. 하지만 보유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성적표 확인해야 되겠죠? 정재훈 멘토의 다시 하림홀딩스가 12.3% 최근에 일본바 부분의 수혜 쪽이 나오면서 당당히 2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예병군 멘토, 이상로 멘토, 양승모 멘토가 10% 이상을 기록하면서 2위권에 5위권을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1위 살펴볼까요? 야,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어제 26.6%였는데요. 금일장 1% 하락하는 것도 견고한 모습입니다. 25.1%로 당당히 1위를 기록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적표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수요일을 책임지는 남자들, 스마트한 멋쟁이들, 어떤 분들이 나오셨나 궁금합니다. 제 오른쪽에는 이드코 멘토, 그리고 제 왼쪽에는 정동욱 멘토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을 보면 제가 이 스마트하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뼈저하게 느껴지는 두 분 같은데요. 이드코 멘토, 지난주 첫방 한번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한 주 동안? 첫방 하면서. 종목 일단 좋았어요. 예, 종목은 일단 좋았는데,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전 시간에 제가 이제 이드코의 소원을 말해봐로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트 운영에 있어서 종목이 좀 겹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심을 했었고요. 일단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마이너스가 처리가 됐는데, 이따 좀 AS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S 한번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김도영 멘토님께서 네. 급등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제가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근데 바로 답변드린 기억이 나는데 네. 바로 다음날 한 4% 정도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 미디어 플렉스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영화 배급사 쇼박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최근에 은밀하게 위대하게나 관상 이런 흥행작들을 배급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가 컸던 종목이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번 연도에 1,700원대부터 한 5,900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었는데, 최근에는 역시나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주가는 중장기 이평선까지 대부분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핵심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기술적 흐름이겠죠.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21선, 61선, 121선,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차례대로, 이탈이 되면서 큰 폭의 반등 없이, 수직 하락으로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셨는데, 오늘도 양시장 크게, 하락을 하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241선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기 이평선이다라고 좀 말을 하면 201선을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이평선들이 있는데, 이번에 바닥 라인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241 이평에서의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돌려주는 파동이 강하게 한 번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초가에 일단 편입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한 4% 정도 밀리는 좀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손절가를 2,950원 정도로 좀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리는 파동이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내일 정도에 재찬 241선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상승 포지션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된다면 한 3,3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은 나왔다가 그 이후에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네.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예상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라인은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 해서 전저점이죠. 한 2,970원 정도 살짝 이탈 시 손절하시는 걸로 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 2,930원의 손절가를 2,970원 쪽으로 조금 체크를 해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같이 대응을 하시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왼쪽 편에 계시던 정동 멘토 오래 기다리셨던 정동 멘토. 이 사업부 방송은 이제 처음이시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떻게 주위에서는 어떤가요? 밤방송도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 있나요? 제 와이프가 방송을 보고 참 방송 못한다 저한테. 잠깐만요. 결혼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 줄어드는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쉬워했죠? 아니,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사모님. 예, 절대 뭐 그런 거 제가 왜 아쉬웠는지 저를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요. 사모님이, 잘 너무 못했다라고 한다면,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부러워서 그랬어요. 네. 결혼하셨다 그러셔갖고. 그럼 이제 한 주 뭐 어떠셨는지 모습,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AS도 확인해 볼까요? 제가 특히 한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오늘 장에서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우량주를 더 열심히 찾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수록 자기가 보유한 종목에 확신이 없으면, 손절매를 자주 하게 됩니다. 맞아요. 매매가 회전이 빠르고 손절매를 자주 하다 보면, 매매 수수료, 거래 수수료 역시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절매와 그리고 수수료까지 감안한다면, 매매를 자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을까. 매매를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면, 역시나 손절매를 안 하게 되는 우량주를 찾아서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된다. 오늘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전략에는 정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1년 기준에 종목을 진짜 100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 압축되어 있는 10종목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수익률 게임에서, 마라톤 게임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승산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에 따른 좋은 종목, 우량한 종목이라고 하셨거든요. 인화전공 에이스 한번 들어볼까요? 좀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화전공 아직까지 PBR이 0.5배입니다. 최근에 조선 업황이 살아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현대 미포조선 사실상 3분기, 4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업황이 호전된다. 5년 만에 호전된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서 PBR 1배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인화전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0.5배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화전공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천박 엔진을 가공하는 중에서 이제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드려보면 네. 미국에서는 PBR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은 잘 가물가물한데 네. 토빈 교수가 PBR이 1이 되지 않는다면 M&A 적대
기계적 M&A에 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PBR이 1 미만인 기업은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이나 선진화된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PBR이 1배 미만의 기업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덜 선진화된 것 같습니다. 많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점차 선진화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시점이라면 인하전공 같은 이 PBR이 저평가된 기업은 언제든지 시간이 흐를수록 PBR 1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해자도 있는 기업으로서 현재 구간에서는 과도한 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PBR 1배가 한 11,000원에서 12,000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강력하게 보유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인하정보 같은 게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빠지지 않았나 싶고요. 거래량이 많이 수반하면서 발생된 건 아니고요. 부분에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가 5,500원 부분이니까요. 우리 정동욱 멘토와 함께 안전한 종목에 대한 우량한 기업에 대한 선취 관점이시라고 한다면 강력히 보유하면서 저희 주식승천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들이 준비한 시간이겠죠. 이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려고 이슈를 찾고 계셨는지도 궁금할 것 같겠고요. 또한 그 속에서 살펴보는 만나봐야 될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승천되는 그날까지 주식승천과 주쌤 김도영과 함께 우리 쌤플러스의 우량한 멘토들의 시간은 열정도 지금부터 계속 지속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겠죠. 자, 오늘 어떤 이슈 속에서 어떤 종목이 기다릴지 지금부터 상당히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이두코 멘토가 좀 잡아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되게 궁금합니다.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게임빌이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에 나섰습니다. 컴투스에 이어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과 시장 확대를 지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특히 4분기 전으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빌은 외형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신규 게임성과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진출을 계기로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모바일 게임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카더라도 많았던 것 같은데, 자, 이에 따라 우리 이두코 멘토가 발견한 종목 발견 신받다 토픽 종목 제시해 주시죠. 네, 종목은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이겠고요. 이에 맞서는 종목 발견 신받다 토픽 종목으로 우리 과연 정동욱 멘토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예, 저는 현금 보유 전략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현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거, 예, 조금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초등학생들이나 이제 막 초등학교를 입학할 친구들 있잖아요. 네, 보는데 5만원권하고 만원권하고 5천원권을 이렇게 해서 용돈을 준다 이렇게 줬어요. 근데 정동 멘토 생각에는 어떤 걸 가져갔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초등학교를 갈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10,000원권을 먼저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두코 멘토님은요? 저는 5만 원 걸로 가져갔어요. 그죠. 그랬는데 진짜 정동 멘토님 말씀처럼 10,000원권을 가져가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면 색깔이 똑같아서 5,000원의 생각을 한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만큼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현금이라는 어쩌면 현금도 종목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하는 분명히 전략이 좀 엿보일 것 같은데요. 자, 이두코 멘토를 통해서 이슈에 따른 토픽 종목이 왜 선정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이슈 섹터로 들고 나왔던 업종이 게임주였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서서히 관심 가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해 주신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준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비를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한 4% 정도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10% 정도 상승하는 괴력을 발휘하면서 바닥권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김도영 멘토님과 뭐 시청자분들에게 게임주를 가지고 계셨다가 뭐 낭패를 본 그런 분들에게도 희망 멘토로서 말씀드릴 것을 일단 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한번 이슈 섹터로 들고 나왔고요. 일단 뭐 이슈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해외 진출 가속화나 4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중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관련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해외 진출의 가속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게임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게임빌이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서 약 7위 정도 매출액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매출 순위에서 1위를 지속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서히 컴투스를 M&A 하는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적인 그러니까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데 포인트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앞에서 기사를 좀 보셨겠지만 게임빌이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뭐 이런 선진국 시장에 진출을 그동안에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K-팝에서도 동남아 열풍이 불고 있듯이 게임빌의 이런 공격적인 경영은 동남아까지 진출하는 이런 게임빌의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역시나 코스피나 코스닥의 많은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속속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업체일수록 매출 속도나 영업이익 증가 추세로 봤을 때 이 게임빌도 서서히 이런 패턴을 밟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빌이나 컴투스나 뭐 CJ E&M, NHN 엔터 이런 종목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네. 저는 일단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게임주들이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게임주들은 뭐 과열기를 지나서 서서히 경쟁업체가 심해지는 그런 구도로 들어가는 정체기에 있지 않냐라는 그런 판단이 우세하는 것이 시장에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주들은 해외 진출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리고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로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냐.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글로벌 업체로 도약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페이스북 진출에 대한 게임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과의 채도 내에서의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번 신작에 뭐 신작 발표를 했죠. 뭐 스피릿 스톤즈라는 게임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뭐 이 게임을 안 해봤지만 뭐 유저 뭐 게시판에 좀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뭐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이제는 4분기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는 주가를 뺑방한 명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하락할 명분보다는 호재성 재료들이 서서히 하나하나 알까듯이 하나하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알까기 나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게 왜 주가가 겨울방학 전에 빠졌을까? 왜 겨울방학 전에 급락을 했을까? 제가 갑자기 딸 수밖에 없는 거, 노하우로 갑자기 또 오픈을 시켜줘. 제가 당황했어요. 그걸 아시는군요. 네, 왜 겨울방학 전에 빠졌어요?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게임빌의 이제 관점상으로 가격 매력의 위치, 주가가 좀 지금부터는 집중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게임 쪽에서도 결국은 한류 열풍이 좀 강하게 불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 정동 멘토 같은 경우는 현금 확보다, 현금이라는 종목을 갖고 오셨거든요. 게임 쪽의 섹터를 얘기해보면. 자, 분명히 그러면 지금 보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모바일 게임사가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주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빌만이 3분기 매출액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사들의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은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형사인 이제 위메이드와 그리고 CJ E&M이 본격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기가 컴투스만이 모바일 게임 시장의 강자다, 대형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미 몸집이 더 큰 위메이드나 CJ E&M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3분기에 게임비의 실적은 그러니까 매출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상의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CJ E&M 뭐 이런 대형사가 진출을 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용이 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성 비용들도 좀 많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런 관점이군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만약에 대안 섹터는 또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역시나 IT랑 자동차 부품주, 소형주 쪽에서는 IT랑 자동차 부품주를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이고 대형주 쪽에서는 화학과 조선 섹터가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득 멘토는 그래도 지금 관점에서는 일단 글로벌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부터는 좀 가격 매력을 먼저 선취적 관점의 역발상으로 사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정동 멘토의 지금 실적의 불확실성, 아직까지는 실적이 턴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시거든요. 이게 뭐 혹시 다른 의견?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안 좋은 거는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던 이야기거든요. 네.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OCI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12만 원대부터 급락을 했었고 LG 패션을 제가 지난 시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LG 패션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재 때문에 네.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LG 패션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는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이 나와줬냐면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나왔었어요. 외국인 기관 지속적인 매수가 나왔었는데 해서 저는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실적보다는 현재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겨울방학 전에 왜 주가를 뺐을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시기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해서 좀 복합적으로 좀 봤을 때 일단 뭐 이런 아까 말씀해 줬던 것처럼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지금 단계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주가가 한 10%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현재는 한 10% 다시 되돌리는 파동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일단은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가 되는 단계가 아니냐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동 멘토. 우리 이득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뭔가 이 탈락기가 좀 발동을 하면 좀 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여전히 아니다. 아직까지. 네, 저 개인적인 관점으로 네. 봤을 때 네.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시장에 1,800개 기업이 상장을 해 있습니다. 네. 저는 주식의 선택은 뭐 속된 말로 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맞아요. 이 네.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불확실성 그러니까 될 것 같다는 식의 투자는 투기랑 똑같다고 봅니다. 네. 아직까지는 모바일 게임 시장 뭐 성장은 될 것 같다 이 수준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진입이 너무 쉽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하나도 이제 뭐 팔라독이라는 그런 게임을 개발해서 뭐 돈을 왕창 벌었다 네. 뭐 이런 말들도 나왔었는데 그만큼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PC 온라인 게임과는 다르게 개발 인력도 소수면 되고 게임 개발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게임 모바일 게임사가 난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치킨 게임이 좀 더 지속이 돼야 된다. 뭐 위메이드나 뭐 CJ E&M 그리고 컴투스 게임빌 정도만이 살아남는 그런 치킨 게임이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뭐 비용 절감과 그리고 매출 확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중소형 게임사, 모바일 게임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치킨 게임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관점,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제가 합의점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일단 합의점이 안 나옵니다. 강력하게 서로 간에 다른 전략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득 멘토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욱 멘토가 얘기했을 때 포인트가 좀 잡혔거든요. 자, 태양광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치킨 게임즈의 승자의 가능성, OCI가 결국 승자가 좀 됐는데요. 지금 얘기하셨던 이 게임 비리,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뭐 저는 일단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관들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해서 4분기 보통 게임주들의 턴어라운드의 시기는 4분기이기 때문에 네. 이 3분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는 4분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가를 좀 매수해야 되지 않나. 물론 단기적으로 내일의 주가가 상승하냐, 모레가 상승하냐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정도의 가격이냐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현재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치킨 게임의 승자 가능성이 상당히 게임비리 좀 높다.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드코 멘토님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 아마 이드코 멘토님한테 안티팬이 될 겁니다. 왜냐면 왜 방학 전에 주가가 빠졌을까? 그리고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까? 아셨죠? 네. 스마트폰 너무 뺏지 마시고요. 저희 중고등학생들도 그리고 대학생들도 가끔 스트레스는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야 저희가 같이 투자를 해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얘기하셨던 내용 저희가 마지막 이슈에 대한 부분과 전략들 상세하게 정리 한번 주쌤이 합니다. 네, 지금 맥모추는 게임빌 부분 관련된 모바일 게임 쪽에 대한 업종 얘기를 좀 했거든요. 공격적인 경영으로 주가 반등, 지금 현재 위치를 봤을 때 선침의 관점으로 먼저 산다라는 관점이겠죠. 게임빌을 이드코 멘토는 토픽 종목으로 가져오시면서요. 해외 매출 비중과 함께 치킨 게임 승자에서 모바일 게임에 지금 현재는 매수할 타이밍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이에 관한 정동욱 멘토 같은 경우는요. 현재 게임빌을 비롯한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유래성 비용 부분과 치킨 게임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관점을 주시면서 섣부른 매수는 자제하자.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자, 두 분의 이 결과가요. 다음 주 단기적으로 다음 주 찾아뵐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 역시도 되게 궁금을 하거든요. 두 분의 전략 여러분들과 제가 눈 딱 뜨고 상승률과 하락률로 확인해 보는 것도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멘토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계좌를 승천시켜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하는 그 시간. 오늘은 어떤 멘토분께서 어떤 승천주를, 그리고 이 두 분은 이제 지난주부터 막 출발하셨죠? 이제 포트가 마구마구 채워질 시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승천주인지 내일장 승천주 잠시 후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그래요. 궁금해요. 자, 앞에서 모바일 게임 관련 쪽이 나왔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해보는 관점이거든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자, 그런데 과연 정동 멘토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IT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부품 쪽이지 않을까도 궁금증이 생기고요. 이드코 멘토는 가능성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끼를 발산하는 매수해줘를 할지 궁금하거든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로 이드코 멘토는 KMW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제 전략이 틀렸네요. 정동욱 멘토는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요. 자, 이드코 멘토의 KMW부터 우리가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승천주로는 KMW를 들고 나왔고요. 이 KMW는 무선 주파수 부품 및 중계기를 주로 생산하는 통신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무선 주파수 부품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3G나 4G 분야에서 현재 앞선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요. 지난 1분기 매출액이 약 950억 원 정도로 당기 순이익은 한 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25% 정도 증가한 좋은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1분기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미 실적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신호가 감지됐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유지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중요한 게 통신 장비 산업이 지난 3년, 4년 동안 큰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기기 보급 확대하고 IPTV 가입자 증가나 트래픽 과부하 해소를 위한 기업들이 설비 투자 확대 속도를 봤을 때 통신 장비 산업이 그동안 침체기를 넘어서 이제는 성장 사이클에 다시 진입할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고성장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겠냐라는 우려 때문에 7월 이후에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양상인데 투자 시기를 미루고 있는 일부 통신사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주요 통신사들은 북미 쪽 매출은 하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국내 이동통신사 3사가 이번 경매를 통해서 새롭게 배정된 주파수에 따라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큰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3분기 실적도 양호한 수치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은 일단 뭐 무난할 것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200일이평 아래에서 주가가 내려오면서 바닥을 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도 이 KMW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늘도 뭐 모간석을 해서 한 9,000주 정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중요한 게 이 바닥 라인에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평선 자체가 우하향을 하면서 물량 소화 자체를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18,300원 정도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를 2만원 정도 일단 측정을 하겠고요. 손절가를 전저점이죠. 한 17,500원 정도를 보셔서 바닥권을 다지는 상황에서의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KMW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KMW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KMW가 2011년도에는 매출액이 1,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51억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2012년도에 3,000억 가까이 매출을 했고, 영업이익도 400억 원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통신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한번 깔리기 시작하면, 매출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3G에서 4G라고 불리는 지금 LTE망이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깔리면서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올해까지 실적이 좋아질 거다. 저도 이거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4G 이후에 만약에 5G라고 불리는 새로운 통신에 대한 투자가 좀 오래 걸린다면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텀이 생기는 겁니다. 텀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KMW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실적이 급락하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통신 투자가 지속될 것인지 물론 미국이나 중국 모멘텀이 있지만 미국과 중국 모멘텀이 언제까지 지속되면서 KMW가 호실적을 기록할 것인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은 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일단 그거는 일단 뭐 KT나 그런 쪽에 좀 문의를 하셔야 될 것 좀 같고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갖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가 2G 때는 3G가 나올 가능성은 있었는데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정동훈 멘토처럼 4G 이후에 뭐가 더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왔잖아요. 네. LTE라는 걸. 네. 그 다음에 또 4G 다음에 LTE 다음에 LTA를 또 나왔고요. 그래도 답변해 주시야 시원하겠네. 일단 통신장비주들 자체가 네.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일단 실적을 모멘텀으로 삼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 동안 큰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뭐,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기기, 이런 보급이라든지, IPTV, 가입자 증가나 뭐, 트래픽 과부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침체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 속도를 좀 봤을 때는, 통신장비 산업들이, 그동안의 침체기를 넘어서, 이제는 좀 성장 사이클로 좀 들어가지 않냐,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드코멘토 지금 매수가가 18,3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가를 한 2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중기적 관점을 많이 끌고 가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딱 이 생각이 들어요. 정동훈 멘토. 자, 이드코멘토도요. 스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일단 5G가 생길지 안 될지는 아직
아니신 것 같아요. 목표가가 짧은 거 보니까, 그죠? 그렇죠. 딱 걸리셨죠? 장기적인 트레이닝. 네, 딱 걸리셨죠? 자, 자신의 색깔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참 매력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우리, 정동욱 멘토의 캠트로닉스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예, 캠트로닉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슈 종목으로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캠트로닉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전자 그리고 화학 사업부 그리고 뭐 싱글라스 사업부 이렇게까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빨리 넘어가면 TG 사업부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 스마트 기기 시각 부분은 국내 4개사가 거의 전 세계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국내가 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를 비롯해서 솔브레인 그리고 GD 아바텍까지 이렇게 4개사가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해 있는데 현재 시각 패널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전에 애플폰 같은 경우는 시각 패널을 채용을 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점차 시각 패널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비중 적용, 그러니까 채널에 이제 적용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쇼티지 상태가 올해도 지속됐지만 내년 하반기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캠트로닉스가 7월에 캐파 증설을 2배로 했습니다. 이러한 캐파 증설 효과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또 한 번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무선 충전의 가시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전자가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무선 충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만이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럽이나 북미, 그러니까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무선 충전에 대한 이제 니즈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면서도 무선 충전의 상용화는 좀 더 빨리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무선 충전이 본격적으로 휴대폰 번들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시장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무선 충전기, 그러니까 유도 형식으로 나오는 무선 충전기는 있지만 번들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번들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캠트로닉스의 EMC 소재 그리고 코일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EMC 소재단입니다. 소재는 제조업, 그러니까 단순 조립과는 달리 마진이 굉장히 고마진이기 때문에 무선 충전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내년에는 모멘텀과 그리고 실적으로 화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캠트로닉스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볼까요? 캠트로닉스 제가 잠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다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들어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남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트로닉스 2분기 때 별도 영업이익이 8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 때 영업이익이 75억에서 이제 80억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80억을 하면 컨센 대비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100억 이상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캠트로닉스가 신규로 증설한 라인이 아몰레드 라인입니다. LCD 시각 같은 경우는 시각을 한 번 하지만 아몰레드는 2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시각을 2번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4분기 때 영업이익 100억 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연간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450억 원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은 4분기쯤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배당입니다. 같이 투자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배당입니다. 그렇죠. 캠트로닉스는 연간 배당을 한 4% 수준으로 하는데 모두 이제 현금 배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 정도는 주식 배당으로 하고 1% 이상 정도를 시가 배당, 그러니까 현금 배당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런 4%대의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고배당 4% 정도면 지금 시장의 시중금리보다도 상당히 좀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동멘토 캠트로닉스 이대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까지 봐야 되는지, 자,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슈로 선정했을 때 캠트로닉스가 뭐 120일 이평선 아래에서 우상향 하려는 골든 크로스를 보일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장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단기 악재가 아닌 시장 전체가 빠졌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도 오늘 한 2%대의 하락을 보였지만 역시나 실적 모멘텀과 성장성을 겸비한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인 23,100원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3만원까지는 무난하다. 그 이유가 무선 충전 테마 아니면 무선 충전 기대감이 아니라 TG 사업부, 그러니까 시각 사업부만으로도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다. TG 사업부 하나만으로도 내년에 PER이 6배, 7배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무선 충전 이 사업을 배제한 그 실적만으로 3만원까지는 무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손절가는 2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득 코멘트.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정도의 포인트, 매매와 투자 포인트로 들어가도 좀 양호할까요? 일단 저는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캐파 증설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캐파 증설 효과가 200억 정도의 BW를 발행하면서 증설을 했고요. 일단 두 번째가 무선 충전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무선 충전 효과가 일단은 현재 된 거는 아니고 가시화가 된다면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기대감이지 않나요, 사실은? 그 아까 게임비를 말씀하셨을 때 기대감에 투자하는 것은 투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이런 부분도 가시화가 된다면 그리고 매출이 발생한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첫 번째로 이제 BW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가 뭐 올해 상반기쯤에 BW 20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BW 분리형 이제 인수 부사채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달까지가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BW를 발행을 할 수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캠트로닉스가 등 떠밀려서 BW를 발행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게 표면 금리나 만기 금리 자체가 0%입니다. 그러니까 사채 이자는 받지 않고 그냥 기관권에서 주식 차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행사가 자체도 22,000원이니까 23,000원입니다. 현재가로 행사하더라도 나중 되면은 행사했을 때 크게 주식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발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봤을 때는 역시나 BW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무선 충전 기대감 그냥 단순 기대감뿐만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 기대감이 아닙니다. 무선 충전 공진 방식이 상용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무선 충전 칩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무선 충전을 개발하는 업체가 퀄컴입니다. 그리고 IDC라는 기업에서 이제 퀄컴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퀄컴에서 발표한 게 내년 상반기, 내년 중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무선 충전 칩을 상용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선 충전 시장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보니까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법 개정이 하나가 났습니다. 이제 BW 발행 자체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급하게 냈다라는데 표면 이자율까지 감안해보면, 네, 정동 멘토의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겠지만 저도 좀, 점수를 좀 더 드리고 싶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요. 우리 이 두 분과 함께 정신없이 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 그리고 KMW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슬슬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내일 장을 준비하러 가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방송이 끝나자마자 앞에서 수익률 1위이신 예각의 달인이신 우리 예병군 멘토가 공개 방송을 밤 10시부터 샘플러스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방송이 끝나자마자 들어가시면 접속하셔서 샘플러스에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또 새로운 것도 알려주신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지금 CB 부분의 BW 부분에서 표면의 이자율까지 얘기해주신 이득호 멘토, 정동욱 멘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